여러분 혹시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신가요? 깊이 있는 풍미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곳. 때로는 칼칼하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아련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드리는 시네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셰프. 저는 이현웅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둘만으로는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안 되죠. 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일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배우이자 또 감독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또 여기서 특별하게 일일 매니저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의 특별 게스트가 오셨네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산에서 1인 PT샵을 운영 중인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와, 1인 PT샵이라고 하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강철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 네. 모두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지원을 어마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뭐. 근데 일단 제가 50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외모도 되고. 출중하시고 몸도 지금 보니까 되고. 너무 탄탄하시고 다 되고. 예, 뭐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현동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검했는데 빨개지셨네요. 좀 짓궂은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두 개까지. 두 개까지 네, 돼요? 두 개까지 됩니다. 어떻게 현동님 그 1인 PT샵이랑 지금 방송을 하면서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쪽 수입이 더 많습니까? 강철부대 나가서 이제 좀 이렇게 방송 나가고 이런 거는 작년에 우리 다 빠졌고요. 솔직하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본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작년까지는 아, 이것도 물도 빠졌어요? 자, 오늘 다시 그 물 길르려고. 물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우리 메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의 메뉴는 코로나 시기에도 극장으로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던 영화입니다. 예. 모가디슈. 뭐요? 모가디슈가 아니고 모가디슈. 아, 모가디슈. 좋습니다. 모가디슈 이야기 재밌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1980년대부터 유엔 가입을 시도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을 위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가장 큰 도시 모가디슈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반군들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된 도시, 오로지 생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통신마저 끊긴 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북한 대사관의 일행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 사투를 벌이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과연 탈출에 성공할까요? 자, 모가디슈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일단 우리 배우님은 네. 매니저님은 네. 첫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딱 첫 장면부터 이거 색감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건 무슨 시네마룩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근데 점점 볼수록 야, 이거 웰메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그때 베를린 이후로는 이게 이제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코로나 때 개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300만 이상의 관객을 맞습니다. 끌어들였던 네네. 아주 힘있는 영화인데 이걸 선택하신 게 이제 현동님이 고르신 거잖아요. 저 안 골랐습니다. 누가 골랐을까요? 작가님이 골랐나요? 자, 모가디슈 영화 현동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하자면 저는 뭐 나름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관에서 봤습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가디슈 그냥 영화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와 실화구나 알고 보면은 사실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현동님은 이 실화 배경이라는 건 알고 보셨나요? 네, 아마 그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로 이제 좀 이렇게 요약본 같은 걸 이제 보고 한번 봤었는데 그게 좀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요약된 걸 보고서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보통 뭐 전쟁 영화 등등이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을 때에는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힘들죠. 이제 네. 현동님처럼 사전 지식을 좀 보고 영화를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영화도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소말리아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우리 매니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색감이 들어갈 때 이미 그 색감이 이 색감이란 물론 이제 칼라도 그렇지만 영화 자체의 어떤 색감이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영화. 음. 하지만 이제 그 처음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조인성 배우의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거기에서 아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진지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유승환 감독 하면은 많은 팬을 또 거느리고 있지만 그럼요. 한편에서는 좀 약간의 뭐 혹평 혹은 비판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모가디슈를 통해서 그런 거를 극복했다라는 평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실화를 아무래도 그 사실 실화를 영화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도 따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님이라든가 그 우리 공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나중에 그 대사님 실제로 존재한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대사님의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훨씬 더 현장감이 굉장히 무서웠고 공포감도 심했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 겪을 수 없는 많은 감정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뭐 집단 어떤 무슨 학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실화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드라마틱하게 더 만들고 또 실화로 접근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관객한테도 굉장히 베네핏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유엔 가입 사실 지금은 우리가 유엔 뭐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아 그걸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뭐 그런 점을 좀 그 한 봤거든요. 표가 굉장히 네.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쵸. 지켜야 하는 한 표였다는 거죠. 우리 김현동님은 왜 웃으세요? 깜짝 놀라요. 놀래요. 여기 뭐 용수철 나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여기 그림자 깜짝 놀라셔서 스쿼트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사이에 또 운동하시나 싶어가지고. 그래. 혹시 이 영화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타짜를 좀 재밌게 봤었는데 아. 좀 재밌게 봤던 장면이었는데 그 이제 무장계안이 이제 그 그런 유문품 초반에 네. 선물, 대통령이 선물을 선물하려고 했던 가지고 거. 가는 장면에서 김윤식 배우님이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 네네네, 끼고 선글라스. 있는데 네. 그 타짜에서 그 네네네. 너무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씬스틸러. 그 장면만 그냥 감명 있게 봤습니다. 아귀 캐릭터가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장면 보고 처음에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남한 대사관 분들하고 또 북한 대사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상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서로 좀 막 독탔나 싶어가지고 경계하는 장면이 경계하고, 나오는데 네네. 그러다가 또 깻잎도 떼어주고 사이좋게 아, 그런 장면 나오는 그렇죠. 모습 보셨죠? 그럼요. 저 이제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극적인 요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고 추격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갈등이 없이 뭐 소소한 코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소말리아 그 내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원래 남북이 되면서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소말리아 막 내전이 나면서 이 남북한 관계가 약간 좀 이게 얘네들이 우리가 합할까? 아니면은 또 우리 상황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말리아 내전의 배경을 이뤘다는 거를 또 유승환 감독이 되게 자세하게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외국 배우 다 어디서 섭외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리얼하게 아무튼 그 대사관 밖에서 막 전쟁 일어나고 먼지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북한 쪽 그 대사관 가족들이 이제 남한 쪽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 테이블을 쭉 길게 놓고 양쪽으로 그냥 대칭해서 앉았잖아요. 네네. 그 긴장감이 굉장히 묘한데 그거를 중앙에서 여기 모서리 부분 상단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북한과 남한의 어떤 표정들, 그리고 애기들 표정도 약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깻잎 장아찌가 안 떼지니까 이제 남한 쪽에서 떼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우리나라만 그렇게 떼줄 수 있고, 둘째, 외국은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렇게 떼주고 뭐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어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정을 주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 또 이렇게 행동 하나로 굉장히 큰 이렇게 메시지로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 일일 매니저님이 또 감독이시기도 하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뭐 소품 강하시고, 하나 네. 그리고 앵글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셨네요. 네. 아니 2번 봐가지고요. 근데 이 영화가 액션 영화이긴 한데 액션씬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액션씬이라기보다는 뭐 탈출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감 넘치는 어떤 탈출씬이라든가 추격전. 네. 뭐 이런 거인데 어떠셨나요? 그런 아쉬움은 없었나요, 혹시? 네, 오히려 거기서 뭔가 박진감 넘치는 이런 차량 추격신이나 아니면 뭐 정말 총격신이 있었으면은 뭔가 좀 안 어울렸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감정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담백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유엔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애를 썼던 한편을 건데 얻으려고, 예. 만약에 이게 뭐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마도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본 지식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어쩌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더 훨씬 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뭐 2배 이상의 노력을 그 친구들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들었어요. 혹시 현동님은 실제로 북한 사람 혹은 북한 군 본 적 있으세요? 군 생활할 때 이제 정신교육 시간에 아마 이제 탈북하신 이제 거의 장교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교육 시간을 갖게 돼서 이렇게 한 번씩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분들한테 들었던 거랑 이제 영화 속에 모가디슈에서 나온 북한 사람들의 그 이미지랑 좀 비슷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워낙 캐릭터들이 좀 평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면 막 우와 막 사상무장하고 막 뭔가 더 우와 막 이렇게 할 것 빡세고, 같은데 우리랑 비슷하네 결국 사는 거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 10년 차에서 한 15년 차 이제 탈북하셔서 계신 분은 이렇게 이랑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똑같고 이제 좀 5년 차 미만으로 한번 만난 적이 정신교육을 들었을 때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